안녕하십니까. 알갈북의 유용호입니다. 예, 오늘은 최근에 그 북에서 전국 조선소년단 대회가 열렸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매개해서 한번 조선소년단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근데 그 전체, 소년단 전체에 대해서 얘기한다보다는 소년단의 그 상징적 인물. 요즘 그 북에서는 소년단 대회를 앞두고 계속 그 소년단 관련 영상물들을 상당히 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하고는 좀 달라고 거기 이제 국가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 잠깐 한두 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서 2만 명의 그 소년단 아동들이 모여갖고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하는 게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우리가 북을 알아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상징적인 인물, 북에서는 소년단 그러면 거의 상징적인 인물로 김금순이라는 그 항일 아동단이었던 김금순을 꼽습니다. 김금순이 참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데 참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는 항일운동했던 그 여성 그럼 딱 유관순밖에 모르지만은 북에서는 유관순보다는 사실 금순이가 훨씬 더 유명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금순이가 9살 나이에 그 관동군에게 처형당한 그런 소녀입니다. 근데 그 김일성 그 항일 유격구에 있다가 그 민가 쪽에 어쨌든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러는데 끝내 그 사령부의 위치를 비밀을 쉽게 말하면 발설하지 않고 처형되고만. 그리고 이것은 당시에 북에서뿐만이 아니고 중국, 인도, 일본에까지도 많이 알려진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만 참 잘 모르고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하고, 그래서 오늘은 금순이에 대한 이야기, 제가 쭉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관련 영상들을 좀 가져와서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김금순은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은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도 그 영생하는 꽃이라는 그 소제목으로 금순이에 대해서 회고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상당히 길게 김일성 주석이 금순이를 그리워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북조선혁명박물관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크죠. 어쨌든 조선혁명박물관에 가면은 항일 열사관 가면은 금순이에 관한 것들도 전시돼 있고 이래요. 그거는 제가 참고 영상으로 가져온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단 그게 더 나을 것 같고, 김일성 주석이 아까 그 회고록에서도 금순이를 얘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은 그 유관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유관순과 그 금순이 같은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거는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그래서 유관순, 김금순 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우리 민족의 자랑임을 김일성 주석이 얘기하는데, 이 남쪽에서는 유관순만 알고 김금순을 모르는 게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추억 속에서, 영상 속에서 나오는데, 김금순 동상이 북한 그 신의주 김금순 고급 중학교에 있어요. 예. 그 영상 속에서 잠깐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민들에게 금순이를 기억시키고 교양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반 영화 속에서도 금순이 얘기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가져온 영상 화질이 상당히 안 좋긴 한데, 어쨌든 그 내용만 보시는 거니까 한번 그것도 잠깐 이제 가져왔고요. 키우는 마음이라는 그 영화 속에서 북쪽의 그 소년단 속에서 김금순은 어떠한 인물인가, 그리고 김금순을 어떻게 교양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아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한번 쭉 보시고, 북에서 소년단이라는 것은 항일의 아동단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항일 아동단, 즉 항일운동 할 때도 아이들도 같이 챙기고, 아이들에게도 어쨌든 반일의식, 민족의식을 키우는 이 과정에서 형성된 거고, 그것이 항일 아동단이 해방되고 나서는 1946년도에 소년단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꿔서 여전히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건 100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전통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괜히 북에서 소년단 대회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금순이를 통해서 한번 좀 북의 소년단에 대해서 아는 기회를 갖도록 해봤습니다. 좀 참고하신 영상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혁명박물관 항일혁명투쟁 시기관에는 항일혁명에 목숨을 바친
동북열사들의 위훈담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동북항일열사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어린 연료의 략전이라는 제목으로 9살 어린 나이에 일제를 단죄하며 최후를 바친 한 어린 소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본적은 조선이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남동생, 언니, 여동생 온 가족이 반일 혐의를 받고 일제에 의하여 학살되었다. 연료는 부모도 없고 친척도 찾을 길 없어 그 지역 아동단의 보살핌 속에 반일 사업에 참가하였다. 연료가 어린 나이에 도리와 정의를 알고 적들을 단죄하며 희생된 것은 조선민족의 손실일 뿐 아니라 동북 반일 전선의 손실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 한평생 잊지 못해 하신 9살로 영생하는 소녀. 그가 바로 오늘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후대들의 심장 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항일의 아동단원 김금순 소년영웅입니다. 세월은 멀리 흘러 이젠 우리 곁에 그에 대해 얘기해줄 항일혁명 투쟁 연구자들도 없습니다. 김금순, 너무도 어린 나이에 자기 위협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김일성 장군 만세를 소리 높이 외치며 최후를 마친 그러한 리를 아직까지 그 어느 나라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절부지 애어린 소녀를 혁명군의 비밀을 풀지 않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그토록 모진 고문을 들이대고 사형까지 한 그러한 데도 역사에는 아직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후의 순간에조차 그가 목숨처럼 소중히 안고 산 것이 있습니다. 김일성 장군 만세! 우리의 경의하는 정비서동지, 조선선인단 창립 66돌 경축, 조선선인단 전국연합단체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뜨겁게 축해주신 항일 아동단의 김기성, 김금순 영웅들. 그들은 우리 혁명의 1세대들 중에서 가장 어린 세대를 대표하는 소년 영웅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유희대라는 게 이제 학교에서 또 조직됐는데, 그 유희대는 그 학교에서 비교적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비교적 좀 우수하고 낫다는 이런 아이들로서 이제 뽑아서 이제 그 유희대로 이제 북동, 그다음에 성림, 남아마통 여러 지방들이 이제 공연을 이제 댕기고, 그런 과정에서 현 유희대 이제 조직되면서 나도 이제 현유일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타프춤은 금순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춤입니다. 아동단 유희대 공연에서 금순이가 추는 타프춤은 제일 인기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에서 수시었지만 금순이가 타프춤을 추는 날은 왕총 사람들의 명절이었습니다. 무대에서 금순이가 항일혁명 투사 김복순 동자 춤을 추었는데, 이때 곡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발을 구르고 와우 하면서 환성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작품에 금순이가 즐겨 추던 그 타프춤을 새로 형상화했습니다. 장군님께서 넥타이를 주시었다.
붉은 넥타이를 수여받은 날 금순이는 온 밤 잠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언제면 나와 같은 모든 아이들이 나처럼 붉은 넥타이를 메고 마음껏 춤추고 노래 부를 수 있을까? 서왕청 마천에서의 아동단 생활은 금순이에게 있어서 꿈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금순이에 대한 김일성 장군님의 사랑은 혈육의 종을 초월할 만큼 참으로 각별하셨습니다. 저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 금순이가 덕무들에게 지금 추운 겨울에도 겉옷을 입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새 옷을 해드리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동단원들은 조조마다 조아라 손뼉을 치면서 이 산에서 보옷을 뜯어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얼마 후에는 새 옷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금순이는 마침내 위대한 수령님께 이 두터운 섬옷을 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금순이가 얼리는 섬옷을 받아드시고 이 옷은 우리 서왕청에서 제일 연세가 많은 우리 할아버지에게 드리자고 말씀하시자 금순이는 순간에 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령님께서 몇 번이고 타일러서야 가까스로 눈가에 웃음을 지은 금순이는 위대한 수령님의 군복 섬해를 만져보면서 손이 얇아서 바람이 쌩쌩 날아들겠네 이렇게 입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일을 해고하시면서 지금도 옹동설안이 되면 서왕청에서 금순이가 하던 말이 이따금 귀에서 맴돌고 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아동단 사업을 여행하시기 위해서 어느 날 저녁에 아동단 학교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아동단원들의 이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하나하나 다 여행하시고 나서 그들의 배낭도 보아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아동단원들은 항시적으로 이 배낭에 한 주일간의 식량을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격구에 닥쳐온 식량난으로 해서 이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이 아동단원들이 그 식량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금순이만은 그 식량을 단 한 숟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금순이에게 다른 동무들은 다 먹었는데 금순이는 왜 먹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금순이가 배고프면 한 번은 참고 또 그 다음 배고프면 물을 한 사발 마시고 참고 또 그 다음에 정 배고프면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나이보다 훨씬 철이든 그 애어린 소녀 앞에서 정말 뜨거운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어른들도 참기 어려운 이 식량난을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이겨내려는 금순이의 이러한 서행 앞에서 힘을 얻곤 하셨습니다. 단십칠춤은 우리 수령님께서 직접 아동단들에게 배워주신 춤입니다. 이번에 그 단십칠춤을 형성하면서 자료 작업을 하는 과정에 이 춤과 관련해서 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금순이가 속한 유희대가 북만의 반일부대 병사들 속에서 가장 대인기를 끌었던 춤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금순이가 속한 유희대가 그 명성이 얼마나 자자했는지 반일부대들에서는 조조마다 수령님께 금순이네 유희대를 보내달라는 청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령님께서는 반일부대 병사들을 한데 묶어 세우는 데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금순이네 유희대를 북만으로 파견하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순이네 유희대가 북만으로 떠나기 전에 수령님께서는 몸소 단심술춤의 내용도 수정해 주시고 지도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아동단 유희대가 북만으로 가서 금순이의 연설로부터 시작된 아동단 유희대의 공연은 온 북만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반일의 기치 밑에 한데 뭉쳐 싸우자는 금순이의 연설도 그렇고 단심줄 춤을 보고는 반일부대 병사들은
어쩌면 바발처럼 작은 아이가 연설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다고 하면서 금순이를 봐서라도 항의를 잘해야겠다고 한결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왕호구에서 지하혁명 조직 책임자로 활동하던 아버지는 민생단으로 몰려 피살되고 유격구 촌장을 하던 어머니와 어린 동생마저 일제의 토벌에 희생됐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항일혁명열사 추모비에 김금순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함께 새겨놓도록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까지 다 희생됐다는 소식을 듣고 금순이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장군님만을 따라가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던 아버지가 민생단이라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민생단이라는 것이 몇 놈 안 되는 놈들로 조직되었었는데 조직 초기에 고의가 다 숙통됐댔습니다. 하지만 작용분자들은 유격구마다에서 반민생단 투쟁을 계속 벌려놓고 애국자들을 수많이 학살했으며 지오는 어린 아이들까지 죽이는 이런 참사를 빚어냈습니다. 그래서 고아들이 많이도 생겨났습니다. 금순이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억울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물은 정의를 대변한다. 그 어떤 부당한 힘이 정의를 우롱하고 참혹하게 짓밟을 때 아이들은 의분을 참지 못하고 목 놓아 운다. 그 통곡 속에는 자기를 모욕하고 학대하는 인간들을 향해 어린 넋들이 던지는 논거가 있다. 그것은 온갖 불의스러운 것에 대한 항변과 성토를 대신하며 그 불의로 하여 손상당한 자존심과 침해당한 권리를 대변한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슬픔에 잠겨있던 금순이를 일으켜 세워주시었습니다. 아직은 응석이나 부리고 투정질을 할 어린 나이의 금순이는 우리의 세상에 항거하여 나섰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웃음이 적고 말소구가 적은 소녀로 변했습니다. 어린 소녀의 복소심은 아동단 생활과 유희대 공작에서 배가의 열성으로 나타났습니다. (1934년) 가을, 금순이는 조직에서 주는 연락 임무를 수행하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와 동생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던 중 그만 백초구에서 체포되게 됐습니다. 당시 놈들은 중요한 자료를 기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새끼 공산당이 굴러들었다고 하면서 정말 계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놈들은 아마도 이 금순이가 여영구에서 온 곳까지 다 알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놈들은 금순이만 잘 어울리게 되면 큼직큼직한 그런 자료들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했습니다. 그래서 놈들은 여영구, 그곳은 금순이에게 있어서 생의 전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기의 어깨 위에 붉은 넥타이를 메어주시고 부모 없는 서름 모르게 온갖 사랑을 안겨주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시는 혁명의 사령부가 있는 곳. 금순이는 여영구를 지키는 것이 김일성 장군님을 지키는 길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조직의 비밀을 지켜 사형장에도 떳떳하게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 사진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십 년 만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금순 소녀의 동생 김량남 동지를 찾아주시고 그에게 안겨주신 사연 깊은 그림 사진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항일혁명 투사들과 일꾼들을 동만과 국내의 여러 지역에 파견하시어 김량남 동지를 찾아주시고
견결한 혁명가였던 김금순의 아버지의 민생단 누명도 벗겨주도록 하시었습니다. 아동단은 김금순이 세상을 떠난 지 30여년 세월이 흐른 1967년도에 김양남 동지를 찾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 상처를 다 가져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날 김양남 동지를 몸 가까이 불러주셨습니다. 김양남 동지는 그날 위대한 장군님의 가슴에 올고를 묻고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동무가 오대 가서 실컷 우러나 보았겠는가, 가슴 속 소름을 죄도 않는 눈물로 쏟아놓으라고 하시면서 오늘은 동무를 위해서 시간을 좀 냈으니 과거 경력이나 들어보자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1살 때 아버지를 잃고 2살 때에는 어머니와 누이마저 잃다 보니까 빈 쪽밥을 차고 이 집 저 집 밥동량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쓰라린 가곡 경력사를 다 털어놓으면서 김양남 동지는 어린 아이처럼 소리를 엉엉 내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어서 한동안 아무 말씀 없이 창밖을 내다보시다가 그에게 1100마디 말보다 누이의 모습을 안겨주는 것이 더 우위가 깊을 것 같으시어서 이미 창작가들에게 가업을 주셔서 만든 정말 소재에 소중히 간직해 주셨던 그림 사진을 그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누이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는 김양남 동지는 또다시 눈물을 쏟고야 말았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림 속의 오누의 상봉이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어서 손수건을 눈가에 자주 가져가시다가 그림 사진을 종이 싸서 그에게 안겨주시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못다 걸은 혁명의 길, 누이가 못다 걸은 투쟁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길 바란다고 절절히 당부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때부터 김양남 동지의 친부모 누이가 되시어 육친적 사랑에 좀 다 부어주셨습니다. 정말 위대한 장군님의 이 마음속에는 김양남 동지의 그 모습이 9살 어린 나이에 꽃나물도 터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그 금순이 모습으로 서슴히 간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연료가 어린 나이에 도리와 정의를 알고 적들을 단지하며 희생된 것은 조선민족의 손실일 뿐 아니라 동북 8.1 전설의 손실로 된다. 한 뼘도 괴나만한 자그마한 발로 사풍치는 강하와 맷뿌리들을 쉴 새 없이 넘고 건너던 금순. 그토록 열정적으로 노래 부르고 춤을 추던 유격구의 정달새 금순. 이젠 그 누가 금순이처럼 고생 속에 혈전분투하는 유격구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도 낭낭하게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도 발랄하고 경쾌하고 맵시 있는 율동으로 춤을 추겠는가. 그 누가 금순이처럼 거침없는 중국말 노래로 구국군 장병들의 애간장을 녹이며 아침마다 백마를 타고 산책의 길을 더듬는 나를 향해 금순이처럼 영롱하고 생기 있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겠는가. 금순이는 이렇게 9살을 살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번개의 섬광과도 같이 번뜩거리다가 사라진 그 어린 나이의 금순이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산모범으로 똑똑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하여 금순이는 9살 어린 나이에 세계를 격동시킨 소년 영웅이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 선생님! 학생경제라는 대리가 지금 텔레비에 나옵니다.
빨리 갑시다. 벌써 시작했어요? 예. 빨리. 여기 앉아요. 네. 아니, 왜 이제요? 뭘 좀 하는가요, 깜빡. 지금까지 다 맞은 건 저 3번 학생과 우리 페리뿐이요. 그렇습니까? 제수도 결승에 올라가는 건데, 아고, 한 점 때문에 그만. 그럼 오늘 경륜의 마지막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경리하는 아버지 원스님께서 그토록 잊지 못해 하시는 3대 나동단원 굼순이는 1934년에 놈들에게 무참히 희생되었습니다. 그는 1931년에 아동단에 입단했는데 그때로부터 자기 생에 가장 빛나는 6분의 2를 살았습니다. 그는 몇 년생이며 희생되던 해의 그의 나이와 또 살아있다면 오늘 그의 나이는 몇 살이겠는가? 줘! 맞았는데 왜 줘? 석셈 경기 마지막 결승 문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의 학생들은 같은 답을 냈습니다. 1925년생, 9살, 현재 나이는 65살. 그럼 6번 학생의 답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1925년생, 9살, 여기까지는 같은데 65살, 여기에다는 지금 스스로 틀린 표식을 하고 현재 나이는 9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평가를 받아보겠습니다. 6번 학생, 왜 답을 거쳤는지 한번 말해보시오. 참된 아동단은 금순이 나이가 어떻게 65살이겠습니까? 아버지 원수님께서 그토록 잊지 못해 하시는 금순이 나이는 그때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9살입니다. 오늘 은하고등중학교 신태일 학생은 수학적 계산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아동단원 금순의 나이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시된 모든 문제를 특수하게 잘 푼 은하고등중학교 신태일 학생에게 특등을 주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답을 낼 수 있었는지 학생 동무 좀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예, 우리 선원단원들은 9살난 아동단원 금순이 나이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원단 조직에 덤과 믿음이 없었더라면 저는 오늘과 같은 답을 내지 못했을 겁니다. 훌륭한 사실의 뒤에는 더 훌륭한 어머니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훌륭한 어머니가 바로 우리 학교에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우리 당에서 보내준 선인단 지도원입니다. 헛걸음만 내려주던 친어머니 손길인가 걸음걸음 거든 게 가라고 이 부러진 사랑이여 당의 뜻을 받으라 동무들은 오늘부터 우리 당의 후비대인 청년전의 조직의 한 성원으로 됩니다. 축하해요, 사르청은 동무들. 난 동무들이 학습과 사르청 조직 생활에서 언제나 앞장에 서 있길 바래요. 지도원 선생님, 선원단 시절을 언제나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 동무들의 정치적 생명이 이 붉은 넥타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언제나 잊지 말아요.